접근성, 용이성, 회원가입, 필요 유무 등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고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박연희 선생님께서 6학년 사례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석초등학교 교사 박연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5학년 창체 수업 사례인데요. 저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정보화 시대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 수업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했던 사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사용했던 사이트는 팩트체크라는 사이트예요. 자, 이 사이트는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구분해내는 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네이버로는 잘 검색이 안 되고 구글에서 팩트체크를 입력하시면 맨 첫 줄에 뜹니다. 팩트체크. 네. 자, 좋네요. 고학년 선생님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체크. 팩트체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쓴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SNS에서 얻은 정보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내용이면 최근 동향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성일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5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죠. 이 주제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없어도 자율주행차 운전한다 라는 주제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을 아까 말했던 기준에 따라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처도 확인하고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좋네요. 이 팩트체크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 아까 접근 가능한 쉬운 에듀테크 도구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퀴즈즈라는 도구입니다. 퀴즈즈. 네, 이 퀴즈즈라는 도구는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퀴즈 유형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인데 AI 기반으로 퀴즈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PPT나 PDF 문서를 이렇게 업로드하면 그 AI가 인식해서 문제를 진짜 출제를 해주고요. 또 심지어는 그 문제지가 있는 종이를 사진 찍어서 그걸 업로드해도 문제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만 입력해도 그거에 따른 문제들을 이제 제출해 주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노트북이 보급되면서 클래스룸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연동이 돼서 별도로 학급 개설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구글 클래스룸인가? 네네.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퀴즈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그 퀴즈 풀이 결과를 분석해서 개별 피드백 등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료라고요? 네, 무료 가능인데 10개. 물론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지만 한 달에 퀴즈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시간이 짧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아까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다던 그 AI로 문제 출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연수 주제인 평가 관련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I로 생성하기가 있어요. 퀴즈. 이걸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텍스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텍스트에 여기에 임진왜란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임진왜란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을 선택해서 계속을 누르면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하위 주제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 하위 주제들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셔서 문제 출제를 만들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문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답도 만들어주고 선생님께서 개별 문제별 수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에디트를 통해서. 저는 임진왜란이라는 단어만 쳤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띵커벨하고 다른 점은 띵커벨은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데 맞아요. 얘는 AI가 만들어줘서 조금 우리가 더 교사가 수월하게 수월할 수 있겠네요. 있어요. 자, 이제 학생에게 퀴즈로 링크 제공해야 되잖아요. 링크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한 그 QR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참여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면 이 아랫부분에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학생들이 하고 나면 이거는 결과예요. 아, 결과. 네, 결과로 학생별로 얼마나 문제를 맞췄는지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문항별로 몇 명이 정답률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어느 부분야가 취약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AI 코스웨어랑 똑같네요. 이게 AI 코스웨어의 장점인데 그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 소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트라이디스라는 도구예요. 트라이디스. 자, 이 도구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치화가 모두 가능하고요. 학생 계정 생성이 진짜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나 퀴즈, 글쓰기, 드로잉 등 이 한 도구에서 다 가능하고요. 포트폴리오 중요하잖아요. 학생별 포트폴리오 되게 중요하죠. 네, 활동별 누적도 되고 네. 학생별로 누적 기록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여러 요금제가 있지만 보드 30개까지 가능한 많이 준다. 30개. 네. 아까 10개 했는데 일단 30개. 그리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디스. 네, 트라이디스에서 먼저 여기 저희 반 클래스예요. 저희 반 클래스인데 여기 학생 명단을 보시면 제가 이름을 입력을 했어요.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이렇게 이걸 출력해서 주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찍어서 로그인하면 되고요. 별도 항상 고정 해야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시면 이 이미지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면 돼요.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로그인할 때 QR로 로그인을 누르고 그 이미지를 불러들여오면 로그인이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다. 네, 보통 노트북에서는 QR을 못 써서 그렇죠. 약간 힘들거든요. 그 트라이디스에서는 루틴과 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루틴은 그 수업의 흐름과 전개를 탑재하는 건데요. 이거 하나 클릭해 보면 국어예요. 네, 교사가 그 직접 수업의 흐름, 즉 수업의 코스웨어를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설계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도, 과제 이런 것들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네,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제 보드를 보시면 그 띵커벨이나 패들렛에 있는 보드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인데 저희 반 사회수행평가를 보드로 만든 건데요. 네, 가이드에다가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항상 볼 수 있게 제시를 해놓고요. 바로 저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학생이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를 되게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행이랑 비슷한 거죠? 네, 보드 유형에 따라서 아까 보여주신 패들렛처럼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보드가 있고 이렇게 확인이 쉬운 보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가도 가능한데요. 학생 걸 누르고 여기 최초 평가 그리고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학생이 수정한 다음에 제가 최종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여기에 줄글로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 누적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네, 그동안 했던 보드들을 수업 과목별이나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그룹화 시킬 수가 있어요. 좋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 전담 선생님들 참 좋겠다. 맞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드별로 학생 결과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어제 전담 선생님들 쓰기 좋은 거 소개해달라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담 과목에서도. 네네. 전담 선생님들 쓰면. 네. 여기 학생별 결과를 누르면 학생별로도 어떤 점수를 맞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부모나 학생에게 보내면 평가 결과를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종이 출력물 없이도 네,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걸 학부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내면 되죠. 안 보내면 되고 학생들한테 보내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 학기 말에 이게 엑셀로 쭉 누적이 돼서 나와서 그 평가 작업하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구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퀴즈와 트라이디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좋은- 트라이디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네. 퀴즈는 조금 영어로 돼 있어서 약간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 여기 아까 번역 그 기능이 있어서 QR 그런 거랑 너무 편리해서 전혜영 선생님이 폭풍 문자를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직접 타자를 쳐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입력하면 바로 문제를 생성해줘서 편하다. 이게 퀴즈의 되게 큰 장점이에요. 큰 퀴즈의 장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트라이디스 같은 경우는 QR을 출력해서 노트북 카메라에 이거 되게 불편했는데 이거 너무 편하다. 네,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박연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게 접근성, 편리성, 그 다음에 학생들은 회원가입도 받고 3박자를 다 맞춰요. 박연희 선생님한테 박수 쳐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걸 받아보고 과제를 낸 거였거든요. 근데 박연희 선생님이 먼저 이게 딱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해보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오늘 이 연수 들으신 분들 신문물입니다. 패들렛 아닙니다. 자,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장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연희 선생님이 이제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엔트리를 활용한 엔트리는 조금만 해주세요. 많이 아셔요. 실과 네.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 엔트리를 활용해서 그 코딩에 필요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응용해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엔트리 기능 중에서 스터디 공유하기와 학급방 활용하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수업 전에 이제 학급 개설을 해야 되느냐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학급을 개설하시면 스터디 활용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더 수월하시니까 기록으로 남아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정 일괄 생성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엔트리에서는 교과서 출판사별로 그 차시별 활동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걸 클릭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출판사별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출판사별로 활동이 나와 있어요. 몰랐어요. 3학년 지나다 보니까. 좋네. 네,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 거를 클릭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가 있고요. 스터디 공유하기 이제 여러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프로그래밍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학급방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은 거기에 제시된 설명을 보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거기에 이제 코드를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올라오면 코딩 그 설명대로 코딩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 연습해보는 거고요. 교사는 이 스터디 현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개별 성취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과 사례 저희 엔트리 활용하는 방법,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수업 되게 프로그래밍 지도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선생님들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험이나 노하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최종 응용해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작품을 우리 반 작품방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데 학생이 만든 작품을 잠깐 보시자면 이게 퀴즈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학이 침을 뱉으면 퇴학. 잠깐만 멈춰주세요. 정답 우리 한번 해보게. 네, 해가 자. 울면 네, 해운대 이렇게 학생이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네. 학생이 만든 거죠? 네네네. 이거 너무 재밌다. 학생들 이렇게 서로 문제 풀고 하면 너무 재밌겠네. 이 수업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된 결과를 학생들끼리 서로 댓글을 달면서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수가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 몇 점 맞았다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면 되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과 코딩 수업에서의 과정 중심 평가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전담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거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혜진 선생님한테 저학년과 전담을 2개를 맡겼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혜진 선생님이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혜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장했습니다. 어제 이혜진 선생님이 무슨 옷 입고 왔는지 기억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네. 제가 어제 이혜진 선생님한테 글을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라 했더니 이혜진 선생님이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증거 큐!
이거를 가지고 아니, 왔습니다. 좀 화면에 가까이. 네. 제가 네, 한번 PPT로 이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네, 어때요? 하나씩. 찍어왔습니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얘들이 2학년이 글을 이렇게 많이 2학년입니다. 2학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2학년 글입니다. 네, 물론 이 네. 중에서 물론 이 이렇게 중에서. 짧게 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거 발견해서 PPT로 또 해주셨어요? PPT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연구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없었던 표현, 예를 들면 의성어 의태어를 저희가 글 속에 많이 쓰라라고 지도를 잘 안 쓰죠, 하지만 2학년은. 잘은 안 쓰는데 그렇죠. 그 저번에 이제 챗봇이 추천해준 표현 중에 그런 걸 그런 쓰라라고 걸 쓰라고 내용이 그랬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바는 비를 쫄딱 맞았다. 모기가 콕콕 물었다. 내가 재미있게 논 곳에 가족이라고 오면 가족도 좋아할 것 같다. 모기가 모기가 콕콕 모기 진짜 미워. 때려주고 싶어. 모기가 콕콕 물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질퍽질퍽. 그럼 저희가 그러죠. 형사학습에 갔나 왔었거든요. 질퍽질퍽이란 또 2학년 있었다고? 2학년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근데 예시 없었어요. 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다시 한번 그거 봐보세요. 너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호미는 왜 준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 2학년 저기 맞아요? 아주 책을 2학년인데 와. 해리포터를 읽고 있는 수준. 고구마는 손으로 뽑히는데 왜? 호미는 왜 준 건지 저는 모르겠다. 네. 저 너무 웃겨.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연필로 쓰다가 연필이 부러져서 더 이상 없어서 네임펜으로 썼다는 아주 2학년 학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리얼하다. 근데 영문을 모르겠다. 그럼 이 친구는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길게는 못 쓰지만 이 속에서 자기는 이제 그래도 배운 걸 반영을 한 거예요. 네네. 바람도 쌩쌩 불고 네. 친구들이 이거 보트를 탔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뱀이랑 악어가 있다고 궁금해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쉬운 점은 느렸다. 인생 보트가 처음 보트였다. 인생 중간중간에 얘가 이렇게 내뱉은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짧지만 나는 처음으로 보트를 타봤다. 인생 처음 보트였다. 저 2학년 글 보고 너무 우리 일거스 광주 아니면 인천 광역시 교육청 일거스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호미를 왜 줬는지 영문을 영문을 모르겠다. 저 아이 살아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일 썰매는 혼자 타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 슝슝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내려갔다. 슝슝 소리.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거기에서 짚어준 내용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모터보트를 타는데 애들이 그 물속에 악어가 살고 있다고 장난을 무척 많이 친 날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아래에 악어가 있다고 해서 살짝 무서웠다. 그런데 무서워서 헛소리가 들렸다. 뭔가 내 아래를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다. 와. 이렇게 좀 자기가 아마 제가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머릿속에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글로는 한 번도 그걸 아이들이 그렇지. 뱉어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제 얘들아 이때는 어땠니 물어보고 또 걱정이 없는 게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무시받지 않고 제가 챗 GPT 도움을 받아서 함께 아이들한테 대답을 해줬더니 이제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아이들이 아주 글을 그 사이에 잘 쓴 것 댓글 같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자, 송기종 선생님 인생 처음 보트 대단합니다. 네, 우리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면서요? 네, 영어를 하게 해주십시오. 교재에는 영어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이미 앞에 트라이디스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주기 위해서 제가 수업한 것에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업에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영어 수업인데 1부터 12까지를 아는 아이,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숫자를 아는 아이, 그 다음에 시각의 한 일까지 말하는 것을 3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낼 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낼 때 아이들 평가 문제를 낼 때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레벨 1 문제로만 구성을 하는 거죠. 문제 이렇게 구성 문제 구성 자체를 자체를 제가 이렇게 하면 한눈에 시험 결과를 보면 이제 이 친구는 1단계가 안 되어 있어. 그럼 너는 1단계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이제 수동화 만든 수동이네. AI를 하지 않는 AI 해줄 텐데. 해줄 텐데 그걸 그 전에 수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이 안 되는 애들은 거기 앞에 맞춰서 팅커벨 퀴즈에서 과제 모드로 이렇게 각자 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이미 AI DT가 나오니까 이런 분석은 자동으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사회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개념이 여러 개라서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수동 문제 배치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전담 선생님이 어떻게 점수를 관리하세요? 뭐 쓰기 좋은 어플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혜니는 저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요. 챗 GPT에게 나는 과정 중심 평가표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만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저한테 줄줄줄줄 설명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니?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최종 피드백이라는 단어나 그거 말고 매우 우수 보통의 3단계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낮은 단원 그것도 알고 싶으니까 좀 그렇게 수정해줘 라고 했더니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이제 얘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50점 이하 빨간색으로 표시 꼭 되게끔 해가지고 해줘 라고 했더니 짜잔 어떻게 짜잔. 다운로드 받으래요. 와. 나한테 만드는 방법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지금 학생 평가 챗 GPT죠? 대시보 네. 아. 엑셀 다운로드 표를 만들어 줬고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열었더니 제가 1번부터 24번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건들다가 밑에 복사가 안 될까봐. 네. 그랬더니 예시를 이렇게 넣어서 저는 지금 초록색으로 된 거 100점. 부족한 애를 몇 점 찾아야 되고 얘네가 더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 몇 단원인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되게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디테일이 모두가 가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직 AI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저희가 사실 AI의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것을 챗 GPT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그거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